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의고사 초등교육과정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 보시면 교육과정 문제가 조금 많을 겁니다. 임지원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번에는 그 초등 문제를 의도적으로 조금 더 많이 만들자고 해가지고 출제하자고 그래서 그 의도에서 작년에 문제 경향이나 이런 거 반영해가지고 초등 문제를 조금 더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그건 감안하시고 오늘 문제 풀었을 때 답이 중요합니다. 오늘 풀었을 문제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답을 못 쓰면 안 되겠죠? 답을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 초등 문제에서 왜 이 문제가 들어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제가 문제를 집어넣을 때 막무가내로 넣은 게 아니라 기존 그 초등 문제에서 초등교육과정을 가졌을 때 어떤 식의 부분이 많이 나왔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가 그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풀었어야 돼요. 이게 답 썼을 때 크게 어려운 부분 있었습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에 나왔던 부분들과 비슷한 유형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부담이 많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문제 풀 때는 본인이 쓴 게 정답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면에서 국어를 제일 먼저 보십시오. 초등교육과정 국어. 기본교육과정 말고 초등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A면에 4페이지 있습니까? 4페이지를 보십시오. 왜 이 부분을 출제하게 됐는가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그 초등 특수에서 초등교육과정 부분을 공부할 때 가장 애매모호한 게 이 교육과정에 대한 통합형 문제 스타일이죠. 뭐냐면 공통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 부분에서 차이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죠.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게 단어는 초등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발췌오는데 묻는 부분이 특수교육학 쪽에 묻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던데 제가 이걸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공통교육과정 문제인데 초등 특수만 별도로 나온 문제 있었죠. 초등교육과정 말고 그 문제들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문제가 출제되는 형태가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 문제 보면 혹시 나름대로 분석 한번 해보셨죠? 되게 뭐가 나오냐면 학생의 특성. 그러니까 이 학생의 특성 해가지고 되게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무슨 교육을 하고자 한다? 통합하고자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통합이란 건 뭘 말합니까? 일반 학생하고 뭐하고? 특수학생 있죠. 통합수업 장면 나오잖아요. 그 대부분 선생님들 통합수업 장면 해가지고 김교사하고 누구? 최교사 나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항상 먼저 나온 게 학생의 특성이 주어지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제 실제 지도할 때 대부분 단계나 교수학습 활동이에요.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까지 하면 초등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초특에서는 항상 뭐가 따라 나올까? 여기에 하나 더 붙어 있어. 선생님 여기에 더 붙어 있는 게 뭘까요? 뭐에 대한 게 항상 문제를 풀다 보면 그 교수학습 활동 옆에 어떤 내용들이 초특에 붙어 있었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냥 큰 소리로 말해 보십시오. 말씀을 다 못하나요? 제가 수화할까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초특 문제에서는. 저런 문제에 보면 유의점. 그걸 초특에 가깝게 설명해 주십시오. 유의점인데 어떤 시각에서의 유의점일까요? 그 개별 학생이 있죠. 위에 제시한 학생의 특성에 따른 무엇? 유의사항이라든가 이걸 보면 교수 수정이라든가 교수 적합이라는 거 있죠. 그걸로 항상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항상 이런 형태야.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된 이 부분 교수 수정이라든가 적합화 있잖아요. 결국 이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지도하고 이 두 사람의 교사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여기에서 말하고는 학생의 특성이 있습니까?
학생의 특성이 결국은 무엇과 접목이 돼야 될까요? 특수교육 뭘까요? 대상자예요. 특수교육 대상자. 그러면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죠. 기준에 보면 뭐 이런 특성을 보이는 애들은 무슨 장애 해가지고 총 10개가 쫙 나오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공통교육과정을 쌤들 초등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부분에 쌤들 차이가 있습니까? 국어과. 국어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초등교육과정에 이제 선생님들 공통교육과정 보면 2개 플러스 되어 있죠. 어떤 부분 플러스 되어 있었습니까? 시각장애하고 뭐하고? 청각장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봐 이제 시각장애하고 청각장애예요. 이걸 한번 왜 지금 써보냐면 이거예요. 초등교육과정과 관련돼서 공통교육과정 즉 초등에서 보고 있는 단원에서 발췌해가지고 초등 특수만 묻는 문제 있었죠. 그 문제는 항상 뭐가 플러스 됩니까? 교육과정에서 무엇, 시각과 무엇, 청각장애 내용 있죠. 이게 플러스 돼요. 그래서 과목으로 보면 이게 선생님들 보면 국어하고 어디하고 영어 있죠. 영어는 항상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초특에 나온 문제, 교육과정 문제 국어를 풀어보면 90% 이상이 뭘까요? 뭐하고 뭐 해야 되는 걸까? 청각하고 시각장애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체육은 선생님들 뭐 있습니까? 여기 체육은 이제 그렇지. 뭐하고 시각하고 뭐하고 그렇죠. 지체장애 있었죠. 이게 이제 체육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보니까 항상 이 특성이 이것과 선생님들 관련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초특 시험 문제에 초등교육과정과 관련 지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장애가 뭘까요?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왔을까? 시각일까? 청각일까? 지체일까요? 어떤 부분 제일 많이 나왔을까? 문제를 풀어보면 그냥 잠이 오지 않으면 그냥 기출문제 보면서 무슨 장애 있나 한 번씩 써보세요. 제가 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정서 행동장애 부분이 가장 임용고사에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선생님, 이 정서 행동장애가 왜 출제가 많이 됐냐면 여러 교과에 덧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 덧붙일 수 있어요. 이런 행동장애, 정서 행동장애 보이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쭉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서 행동장애, 뭐 또래 집단이나 대인관계가 원망하지 못해요. 뭐 때문에? 정서 행동장애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또 이걸 뭐 해야 될까? 치료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정서 행동장애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여러 교과목들 중에 초등교육과정 보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도덕, 그 다음에 사회라든가 음악이에요. 선생님, 음악 같은 경우는 어떤 감정이나 정서와 관련돼야 안 돼요? 관련되죠. 왜 그러면 정서 행동장애가 도덕이나 사회까지 잘 나올까요? 그 이유가 뭘까? 혹시 남자친구 있는 사람? 표정 봐서는 몇 년 전부터 없어졌습니까?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왜 없는가? 사귄 적은 있어요? 언제 사귀었습니까? 재작년에? 꼭 진심으로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진심으로 대답하고 있네. 사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 있죠.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자기는 현장 교사야.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제 자기한테 그 여자친구한테 나 이번에 휴가 가면 너한테 갈 거야 라고 편지를 보냈어. 근데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군대에 있는 이 남자친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인간이 드디어 나를 뭐 했구나. 버렸구나. 잘못된 사고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휴가 나올 때 무엇을 챙겨서 올까? 총하고 수류탄 2개를 챙겨서 오겠지. 그래가지고 어디에 갈까요? 교문 앞으로 쫓아가겠지. 나와. 안 나오면 뭐 할 것이다. 쏘고 던져버릴 것이다. 잘못된 신념이 잘못된 사고, 이게 잘못된 정서를 유발하는 잘못된 행동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치료하려면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떤 기법을? 여러 가지 기법이 있었죠. 그랬을 때 사회과의 문제 나왔던 문제가 뭐 있었습니까? REBT 있었죠. 그치? 앨리스의 한미석 정서 치료 있었잖아. 이게 상담에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사회과에서 선생님이 나왔냐면 이런 거야. 사회과에서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이라는 부분에 보면 뭐가 나올까요? 어떤 부분이 나올까? 다문화가 나와요. 그럼 다문화로 인해서 얘가 엄마가 외국 사람입니다. 학교 가면 애들이 뭐 할까요? 그렇지, 놀리겠죠. 그런 상황들을 엮여서 잘 물어보더라고. 이게 사회과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느 교과도 당연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도덕도 당연히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럼 도덕은 친구와의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쌤들 실제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얘와 관련된 내용들을 임용고사하고 접목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부분이 뭘까요? 수학과에서 되게 학습장애 있죠. 요거 주고 이제 이게 초등교육과정에서 수학과에서 쭉 서로 연결지어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저 얘네들이 많이 나오다가 또 문제를 한번 쭉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도대체 어떤 장애와 관련지어 그 통합형 문제를 많이 구성하는가 봤더니 이제 요거 말고 실과 지적장애 있죠. 그 부분이 실과에서 관련지어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문제. 물론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 하면 뭐 더 확대돼서 많이 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기존 최근 3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봤을 때 초등교육과정과 특수하고 접목시켰을 때 학생의 특성 장애 유형으로 쭉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실 가장 출제 빈도가 많았던 것은 사실 이 장애 중에서 과목을 따지면 이거지만 한 과목 내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을까? 국어야, 국어. 국어에서 시각과 무엇? 청각장애 있죠. 이 부분의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제 많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구성했을 때 제일 처음에 국어 문제 있죠. 국어 문제 보실래요? 국어 문제에서 5학년 1, 2학기를 제시한 겁니다. 토의하고 뭘 제시했죠? 토론을 제시했죠. 항상 무조건 답만 쓰려고 하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초특 기출문제가 분석이 안 돼 있으면 반드시 기출문제를 분석하십시오. 선생님 초특에서 초등교육과정 문제를 가져다 쓰겠죠. 가져다 쓸 때 몇 학년 내용을 제일 많이 쓴지 아세요? 최근 3년 동안의 문제를 보면 몇 학년일까? 2학년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다 2학년 1학기 2학기 있죠. 이걸 가장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초등교육과정 부분이 초특에서 인용이 될 때 고학년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론을 볼 때에도 고학년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 초점돼야 될까요? 저학년과 중학년 쪽에 초점을 많이 줘야 돼요. 실제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그 저학년 쪽이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저학년 쪽인데 발음도 물론 저학년 쪽이지만 과정중심 쓰기 있었죠. 과정중심 쓰기나 어휘지도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고학년에서 발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냥 초등 문제를 100% 가져다 쓰는 거 있죠. 100% 가져다 썼을 때는 고학년 쪽이 많았어요. 근데 특수에 맞게 변형한 문제 있죠. 그건 저학년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분포로 따지면 이게 있어요. 1, 2와 주로 5, 6의 내용이 많아요. 1, 2학년과 5, 6 내용이 많아. 그러면 이것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봅시다. 토의 토론을 공부하기 전에 국어였으면 국어 복습도 할 겸 한번 쭉 봅시다. 토의 토론이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가? 질문할게요. 제가 국어과의 영역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알고 있는 걸 허심탄회하게 부담 갖고 정확히 말하십시오. 알겠죠?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국어과 그러면서 제가 문제 설명해 드릴게요. 국어과의 영역을 알고 있어요. 영역. 선생님 국어과의 영역이 초등교육과정 있죠? 초등교육과정에서 2009
15계정이죠. 국어과의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영역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려 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국어과 영역, 초등교육과정 분명히 이 부분이 달라요. 어디하고? 공통하고 달라요.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초등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지? 듣기, 그렇죠. 말하기죠.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문법, 그 다음에 문학이죠. 그러면 여기 부분이 이제 초특과 관련지어 2012 공통교육과정 있죠. 이게 공통교육과정에서는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르죠. 듣기, 그 다음에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그 다음에 문학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러면 이것은 공통이 2012 계정이죠. 그럼 또 하나 2015 계정. 2015 계정 1, 2학년 봐야 되잖아요. 그럼 2015 계정 1, 2학년은 국어과의 영역이 공통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역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 듣기, 그렇지. 말하게 되어 있지. 듣말로 되어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되어 있을까? 마찬가지. 읽기,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문법, 문학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선생님들 영역 구분 자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렇게 쓰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국어하고 영어는 뭐 때문에? 장애 아동들 때문에 초특의 선생님들 두 가지 내용이 선생님 추가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이제 이걸 이 틀을 잡아놨으면 요것과 요걸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차이가 있지. 선생님 그 차이가 뭐였습니까? 청각과 무엇? 시각장애였죠. 그럼 청각과 시각장애와 관련 지었을 때 그 차이를 설명할 때 국어과에 성격 및 목표 있죠. 성격 및 목표 파트를 보면 2012 있잖아요. 이게 2009 초등교육과정과 선생님들 차이를 보면 뭐가 뭐에 대한 걸 어디에 추가해 놨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우리가 지필연 묵그릇이 묵글씨. 그러니까 점자의 상대적인 말이 뭐예요? 묵자지. 그냥 한글 맞죠? 그래서 그 국가수준교육과정 보면 선생님들 묵자하고 뭐하고 점자 부분이 추가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묵자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묵자는 읽기하고 쓰기라고 나와 있었잖아. 그쵸? 선생님 그 다음에 점자는요? 읽기, 쓰기, 그 다음에 무엇? 그렇죠. 문법이라고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일단 이 차이를 먼저 설명해 놓을게요. 선생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차이가 시각하고 뭐하고 청각장애 있었죠. 그럼 선생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있잖아요. 이 부분을 시각과 청각장애 부분과 관련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이 선생님들 시험에 출제가 잘 되었습니까? 선생님 일단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말을 뭐 할까요?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입모양을 보고도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알수. 그러니까 말하기에 선생님들 초등교육과정에는 안 들어있던 뭐가 들어있어요? 말하고 뭐하고? 수학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게 초특기 별도로 있었죠. 그럼 선생님 듣기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 얘가 하는 걸 뭐 해야 돼? 내가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읽기? 말 읽기, 그 다음에 무엇? 수화 읽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선생님 그 다음에 이 장애 유형과 선생님 관련 지었을 때 그 교육과정을 보면 청각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청각, 중복장애, 그 다음에 시각,
시각 중복 장애와 관련지어서 예시가 되어 있었죠. 그 또 하나 그 문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시각 장애를 보더라도 안경을 쓰면 보이는 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특수 문제 읽기 할 때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지문이나 뭐 속도 쭉 나오고 있었잖아. 거기에 있었는데 요것도 있죠. 수화 있잖아, 수화. 이 부분 2015 있죠. 2015 교육과정 보면서 이 부분 뭐로 되어 있습니까? 수하로 되어 있을까? 수어로 되어 있을까? 이것 하나의 뭐다 이제? 언어야, 언어. 그래서 2015 교육과정에는요, 수어로 되어 있습니다. 수하가 아니라 교육과정 자체에 그 용어상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선생님, 그럼 이게 있어요. 실제로 봅시다. 초특에서 봤더니 장애와 관련됐을 때 결국은 듣기하고 뭐하고 말하기 쪽이 굉장히 내용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듣기 말하기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럼 초등교육과정 부분 이쪽을 봤어도 뭐가 초특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을까? 듣기 말하기 부분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국어에서는 듣기와 말하기를 공부하는 게 선생님 제일 중요해요. 듣기 말하기. 선생님,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도대체 듣기 말하기에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선생님, 듣기 말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거 말 그대로 화법이야, 화법. 화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듣기 말하기. 그럼 듣기 말하기 화법을 공부할 때 이게 있어.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있죠? 여기에 듣기 말하기 내용이 뭐가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교육과정 공부할 때. 1, 2학년은 이 화법의 가장 기초로 뭐가 나와 있을까요?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대화. 1, 2학년에. 그러면 3, 4학년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 또 대화야. 대화인데 대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 또 있냐면 발표 회의가 있습니다. 5, 6학년 있습니까? 5, 6학년에는 뭐 나올까요? 대화입니다. 대화만 있는 게 아니야. 5, 6학년은. 또 뭐 또 있을까? 토론, 토의, 그 다음에 면담, 연설. 이게 국어과에서 화법의 기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제 작년 2016년, 그러니까 2016학년 대비 초특에서 나온 국어 문제가 뭐였습니까? 어떤 단원이 출제가 됐습니까? 2016 작년에 시험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믿을 수가 없는데 얼굴은 거짓말을 못해요. 작년에 선생님 나왔던 문제가 즐겁게 대화해요. 뭐 그 전에 나왔던 게 뭐 알고 싶어요, 뭐 이런 단원들 있잖아요. 그럼 작년에 초특 문제가 선생님 즐겁게 대화해요라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 대화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대화를 하든 발표를 하든 회의를 하든 토론, 토의, 면담, 연설을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크게 말해, 크게. 괜찮아요. 크게. 듣기 말하기? 안 들은 걸로 하고. 자, 그 다음. 차례 지키기. 말 차례 지키기. 또 언니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못하면 인강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2배속이 되고 8배속이 돼요. 막 다다다다다다. 뭐냐면 대화의 가장 기본은 맞장구치기야. 뭐하기? 그렇지, 맞장구치기. 지금 우리 반들은 엉망이죠. 질문하면 침묵, 질문하면 침묵, 사일런트예요. 침묵식 수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대화의 기본이 맞장구하고 뭘까요? 질문하기야. 맞장구 치고 뭐 한다? 질문하기. 그럼 맞장구 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맞장구 치는 방법에는 제가 지금 수업을 하죠. 그럼 본인들은 이 수업을 듣고 어떻게 맞장구 칩니까? 얼굴에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그만해라 이렇게 맞장구 치거나. 언어적 맞장구가 있고 뭐가 있을까?
비언어적 맞춰놓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시험에는 이제 언어적이 아니라 뭘 물어볼까? 반언어하고 뭐하고? 그렇지. 반언어와 비언어를 물어봅니다. 그럼 이게 있어요. 2016 대비 초특에서는 이게 나왔어요. 별도로. 즐겁게 대화해요. 이 문제가 2014 초등 일반 문제입니다. 그 또 하나, 작년 2016 초등 문제가 연설이 나왔어. 근데 연설 문제에 뭐 들어있을까요? 반언어하고 뭐하고? 비언어 있죠. 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왜? 대화나 연설할 때, 발표할 때, 회의할 때 제스처라든 게 필요해, 필요치 않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은 초등과 특수 둘 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게 있어요. 요 부분들이 초등과 특수에 나올 때, 특히 초특 같은 경우에 이 부분들이 교수학습 모형으로 나올 때 있잖아요. 모형으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 주어질까요? 초특에서 이 부분의 선생님들, 얘가 전혀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럼 선생님이 뭐 해야 될까? 나와. 맞아야 되겠구나. 대화해볼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설명 보이고 시범 보여야 되겠지. 그래서 초특에서는 뭐로 나왔을까? 그렇죠. 직접 교수법. 맞죠? 그 다음에 요게 이걸로 안 나오면 뭘로 잘 나올까요? 직접 해봐야 돼. 상황 주고. 그렇지. 역할놀이 있죠. 역할 수행학습 있죠. 그걸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요건 나올 만큼 나왔죠. 반복 심화가 된다고 그랬잖아. 이 대화가 선생님들 3, 4학년에는요. 1, 2학년은 이게 제일 기본이야. 3, 4학년은 대화하는데 무엇을 지키면서? 그렇지. 말 차례야. 이걸 지키면서 대화라고 나와요. 자, 선생님들 친구들과 대화 많이 합니까 요즘에? 안 해요? 친구가 없으니까 그래. 알겠죠?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네. 이쪽 집 있는 사람들은 남자친구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런 분들이 주로 누구랑 대화할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 있어요 없어요? 또 다른 자아하고 대화를 많이 하죠. 그러면 5, 6학년군의 대화를 할 때에는 친구들하고 뭘 통해 대화해요? 주로 친구랑 대화할 때 뭘 통해 합니까 요즘에? 그 핸드폰, 카톡이야 카톡. 그쵸? 카톡 친구 몇 명 있어요? 몇 명? 잘 몰라? 없어서 모르지. 자, 이거야. 5, 6학년은 매체입니다. 매체를 통한 대화가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 대화가 기초란 거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 이쪽과 이쪽이야. 그리고 1, 2학년 이 부분이 또 나오긴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어요. 왜 그럴까? 2015가 개정되기 때문에 교과서가 없어요. 좀 애매모호하죠. 그랬을 때 이제 이쪽과 이쪽인데 시험은 요거 아니면 이쪽이 많아요. 5, 6학년이 많았습니다. 그럼 5, 6학년에서 기존 초특 있죠. 초특에서 나왔던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초특에서 초등교육과정 문제를 인용할 때 오래전이지만 토론이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오래전.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그럼 토론은 뭐가 비교해야 될까? 토의와 선생님 비교해야 돼요. 연설은 작년에 초등 나와버렸죠. 초등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토의 토론 면담 쪽 있죠. 요걸 선생님 초특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있어. 박두성 그 훈맹저금 있잖아요. 훈맹저금. 그러니까 이거야. 그 문제 보면 재밌는 게 교과서의 제재글이 무엇과 관련된 거. 초특과 관련된 제재글 있죠. 그런 게 출제가 많이 됐죠. 그랬을 때 그런 문제 생각하면 이게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사회과에서 그 장애와 관련된 선생님들 뭐라 했냐면 다문화 가족에서 그 사회변화 우리 생활 뭐 가족이라든가 인권 있죠. 그런 것들 연관됐다 그랬죠. 그럼 국어에서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어디에서? 면담에서. 인터뷰합니다. 다문화 지원센터 막 가지고 그런 내용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걸로 연관지면서 이거 있습니다. 국어과의 예시문 중에서 시각과 청각장애와 직접적으로 선생님들 관련된 사람 있죠. 누구 있을까? 국어에서. 제재글 예시문에서 어렸을 때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선생님들.
어떤 언니 있습니까? 헬렌 켈러 언니 있죠? 그치? 그 양반이 6학년 1학기 3단원 있죠? 마음을 표현한 글 있죠? 거기 저제글에 자세히 나와요. 그럼 거기 저제글에 이제 무슨 장애 무슨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너희들이 2, 3일만 시각, 청각장애를 겪어보면 뭐 빛의 소중함이라든가 그걸 알 것이다라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저제글은 선생님 충분히 초특에서 인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어에서는 고학년을 따지라면 화법 중에서 이 부분이 선생님들 초특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초등에서 선생님 중요해요. 근데 이게 있어. 성취 기준을 보면 무엇은 반드시 절차가 중요할까요? 토론은 반드시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야. 그러면 토의도 절차가 있을까 없을까? 무엇도 면담도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교과서를 볼 때 다 뭘 공부해야 될까? 절차를 다 공부해 줘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중에 가장 잘 나온 게 뭘까? 토론입니다. 이게 있어요. 과거의 기출문제, 토론 문제 있죠? 그건 답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 2009 개정교육과정의 단계와 과거의 기출문제의 단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뭘로 봐야 돼? 2009로 봐야 돼.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두 개 있죠? 토의와 토론의 절차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2000 뭘까요? 그렇지. 2009 개정과 관련된 겁니다. 2009 개정. 그래서 절차를 암기해둘 필요가 있어서 이거 지금 제시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답이야. 제가 홈페이지 답 다 올려놓습니다. 윗셈당근 홈페이지 있죠? 내일 보면 오늘 풀었던 답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은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 문제가 왜 이걸 출제했는가 그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절차를 봐야 되고 또 하나 초특에서 이게 있어요. 초특에서 초등교육과정 문제를 가져다 쓸 때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 2015 개정에서 뭐 나왔을까? 2015 견문, 감상. 그럼 어떤 글이 떠올라요? 기행문이요. 기행문. 알겠죠? 오 반응 빠른데 기행문을 과정중심 쓰기 있죠? 그것과 관련지어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2번에 과정중심 쓰기에 내용 조직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수업 목표를 봐봐. 토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슨 글을 쓸 수 있다? 제안하는 글의 밑줄. 제안하는 글을 쓸 수 있다. 그럼 제안하는 글쓰기는 선생님 중요합니다. 이거 초등교육 과정에서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초특에서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을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제안하는 글쓰기를 주고요. 실제 시험은 뭘 물어보냐면 자, 요걸 물어보는 거야. 계획하기, 내용 조직, 표현, 바꿔일, 교초 쓰기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과정중 쓰기 맞죠? 그럼 여기서요. 계획하기를 없애버리고 내용 조직하기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내용 조직 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 내용 생성해가 있어야 돼. 근데 지도서 자체가 뭐 할까요? 자체가 막 넣었다 뺐다 해버려요. 쟤네들이. 사실은 내용 생성, 내용 조직, 그 다음에 표현, 고쳐쓰기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내용 생성 전에 뭘 추가할 수 있고 계획하기를 마지막에 뭘 추가할 수 있고 자기 점검 수정하기 있잖아요. 이걸 추가할 수 있다라고 공부해 놓은 게 먼저 맞죠? 선생님 그러면 오늘 제안하는 글쓰기죠. 자 문제를 할까요? 제가 제안하는 글쓰기를 하는데 내용 생성 단계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을 써라. 그럼 뭐라고 할래요? 내용 생성 단계에서 교수학습 활동. 자 브레인스토밍 또 괜찮아요? 아무거나 말해.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언니 그만 쓰고 말해 이제. 방길 조심하십시오. 나 안 만나도록 해. 이 문제를 쓰면 브레인스토밍이라 쓴 사람이 가장 많은데 가장 오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잘 봐야 돼. 이론상 이건 암기했지. 내용 생성 단계에서는 뭐 한다?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이건 암기했지. 이건 성급한 거야.
자, 이걸 봐야 돼. 학습 목표가 제안하는 글쓰기지.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 할 거야? 학습 목표와 관련된 브레인스토밍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내용을 제안할 것인가 떠오르는 대로 말해보기.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자기 머릿속에 과정 중심 쓰기. 오케이. 내용 생성하면 어떤 전략?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써요. 그리고 친구한테 말을 해. 야, 브레인스토밍 맞니? 그 친구도 맞지? 그래서 점수로 이번 합격이네. 근데 어때요? 진짜 답 쓴 사람은 난 그렇게 안 썼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죠. 그래서 점수가 낮다고 생각한 사람이 의외로 높은 경우가 선생님 많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학습 목표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럼 봐봐 선생님들, 문제가 뭐냐면 내용 조직하기에서의 추가 대상 쓰라고 그랬죠. 그럼 문제 상황 생각하기, 그 다음에 선생님 제안 생각하기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선생님 뭐 또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까요? 요거만 선생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뭘 생각해 봐야 돼? 제안 생각. 뭘 봐야 될까?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될까? 반드시 제안하는 까닭입니다. 뭐다? 제안하는 까닭. 문제 상가, 문제 상황. 그다음에 무엇? 제안.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제안하는 까닭. 선생님 그러면 이게 내용 조직하기에서 뭐 할 때? 개요짜기 할 때 이제 뭐 할까? 제안, 문제, 상황 땡땡. 그 다음에 제안 땡땡. 제안하는 까닭 땡땡. 그래서 개요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요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안하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까닭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 상황이나 제안하는 어떤 내용을 제안할 것인가, 까닭이 무엇인가, 이것들이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겠지. 사실은 내용 생성에서도 이루어져요. 이걸 내용 조직하기 위해서 개요짜기로 뭐 할까요? 틀을 잡아 놓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 이 문제도 자칫 잘못 답을 쓰라 그러면 내용 조직하기에 뭐라고 답을 써버릴까? 그냥 개요짜기. 손 들어보십시오. 개요짜기 답을 쓰신 분. 그나마 괜찮아요. 절대 빈칸을 남겨주지 마. 빈칸을. 알겠죠? 간혹 빈칸이 없기 뭔가 써져 있으면 답을 주기도 합니다. 부분 점수 0.5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애처로움을 표현하십시오. 알겠죠? 아니면 정 쓸말 없으면 답지에다가 도와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알겠죠? 사례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TV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답을 쓰는 요령을 알아야 돼요. 아니면 이게 있습니다. 요 과정 중심 쓰기를요, 초특 문제로 더 구체화시키면 여기다가 선생님들 무엇을 플러스 할까? 요런 것들을 시각화해가지고 쓰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픽 조직자 있죠. 요걸 플러스한 게 초특에서 문제로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선생님 거기 1번 문제 나왔으니까 볼까요? 토의는 듣기 말하기 왼쪽 봐봐. 선생님 토의를 통하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있습니까? 그럼 토의의 밑줄, 그 다음에 일상의 문제 해결의 밑줄, 성취 기준. 이걸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이가 그러면 토의 자체에 대한 게 그 아래 절차. 근데 일상의 문제 해결이 있습니까? 그쪽이 뭘까요? 제안하는 글쎄 관련돼요. 왜? 우리 아파트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라고 하겠지. 그럼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뭐 해야 되는지 토의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회의를 할 수도 있고 토의를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항상 토의에는 제안하는 글쓰기하고 같이 가요. 그러면 토의를 통해서 뭐 해야 될까요?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 없어?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치? 선생님 그랬을 때 1번 문제 보십시오. 토의 주제로 적당한 걸 생각해보고 이래 들어갈 말을 써보라 그랬잖아. 선생님 토의, 교실 청소를 언제 하면 좋을까? 선생님 거짓말 해도 될까? 거짓말 해도 돼요 선생님들? 거짓말 해도 됩니까? 말을 못하는 건 해도 된다는 말이야 안 된다는 말이야. 잘 안 들려요? 내가 포청기 종로 상가에 가서 사줄까? TV에 나오잖아. 보령약국 가면 포청기 준다고. 자, 학교에서 도서관을 많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지금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이런 것들 토의와 관련지어 이제 절차와 관련된 것은 절차. 선생님 그래서 거기 봐봐. 공동의 문제 된다라고 지금 주제와 관련지었을 때 가에 공동의 문제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을 쓸 수 있어야 될까? 뭐가 있어야 돼? 여러 가지 뭐가 있어야 될까? 해결, 방안. 알겠죠?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야. 그럼 맨 위에 토의 주제의 밑줄. 시험은 토의 주제는 안 물어보고 무엇을 물었을까? 토론 주제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토론 주제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찬반이 명확해야 되겠죠. 선생님 이거 봐봐. 수업 중 핸드폰 사용은 금지해도 됩니까? 이게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의문문이 아닙니다. 토론은 의문문이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야. 만약에 선생님들이 내년 이맘때면 어디에 있어야 돼? 감옥에? 아니 이제 학교에 있겠죠. 학교에 있는데 얘가 수업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사용하고 있다면 핸드폰. 그럼 어떻게 할래요? 수업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리고 토론해야 되겠지. 그럼 토론 주제를 뭐라고 할까? 수업 시간에 컴퓨터가 아니라 핸드폰 사용은 금지해야 된다. 만약에 컴퓨터 사용을 금지하면 수업을 못해 교사가. 알겠죠? 이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각에서 뭐 할까? 제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업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해야만 한다. 즉 찬성 측의 긍정형의 뭐야? 평서문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요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출은 토론의 주제. 그럼 우리 뭐의 주제 알아야 돼? 토의의 주제 있죠. 이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토의의 절차 봐봐. 주제 정하기, 의견 마련하기, 근거 자료 모으기, 의견 나누기, 좋은 해결 방법 선택. 맨 밑에 밑줄. 가장 좋은 해결 방법 선택하기. 그러니까 토의 주제에는 뭐가 있어야 돼? 여러 가지의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토론은 보십시오. 주장 펼치기. 그 다음에 반론하기, 주장 다지기, 판정하기 있습니까? 그럼 주장 펼치기에서 찬성편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말해요? 찬성. 주장 다지기 맨 마지막 누굽니까? 찬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둘 다 뭐야 선생님들? 찬성이라는 거야. 일단 그걸 봐줘야 돼.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찬성 측의 주장 근거, 그 다음에 반대편의 주장과 근거 맞습니까? 그럼 반론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할까? 찬성편이 제시한 주장 근거에 대해서 뭐 할까? 반론 제시해야 되겠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성편은 뭐 해야 돼? 반박해야 되겠지. 질문의 답변, 반론에 대한 뭐 한다? 반박. 그럼 또 뭐 해야 될까 이제? 찬성편이 누구를 이제 공격해야 돼? 반대편. 그러면 반대편이 제시한 근거에 대해서 반론하고 질문한다. 그럼 또 뭐 할까? 찬성편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고 그 다음에 반론에 대해서 반박한다. 이것은 눈만 크게 뜨면 그 윗줄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 윗줄에 말만 바꾸면 되겠죠? 근데도 이거 답을 못 쓴 사람 많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까요? 언니 쓴 거. 자, 줘보십시오. 이렇게 준 사람들은 답을 썼다는 데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줍니다. 틀렸는데 이렇게 준 사람들은 뻔뻔한 거야. 자, 선생님이 뭐라 썼냐면 반대편이 제시한 주장 근거에 대해 반론적으로 질문한다. 찬성편 질문 답변 반론 반박한다 라고 나와 있고, 여기도 같은 시각으로 선생님 되어 있네. 선생님 그리고 웬만하면 답 쓸 때 연필로 쓰지 말고 뭘로 써야 돼? 그 실제 시험장 처음도 아닌데 우리 시험장에 갔을 때 그 요구가 똑같이 쓰십시오. 그 연습해야 돼요. 알겠죠? 이 볼펜으로 쓰는 연습을 한번씩 해보십시오. 자, 선생님 이게 국어과 문제 스타일입니다. 알겠죠? 요것을 교수학습 모형으로 접목하면 토론이 무슨 교수학습으로 잘 나올까? 찬반 논쟁. 그건 사익합니다. 지금 국어하고 있어. 국어. 뭐로 잘 나올까? 역할 수행학습이야. 이게 역할 수행으로 잘 나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토론 토의할 때도 선생님 뭐가 있을까? 언어적
비언어, 그 다음에 무엇? 반언어적 표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국어를 쌤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 번씩 분석해 봅시다. 알겠죠? 자, 국어 됐고, 자, 그 다음 1시간이 흘렸네요. 자, 빨리 합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자세히 해야지. 그러지 뭐 답만 읽어주면 집에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다고 해야지 그래도. 자, 국어 했으면 사회 할까요? 사회? 5페이지 쌤 사회 문제 보실래요? 사회에 보면 선생님들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이라고 거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4학년 6단원에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이라고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회도 선생님 보면 제가 왜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이라는 이 부분을 제가 문제를 제시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 여기서요, 사회 변화 우리 생활에 밑줄 딱 그거나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선생님 그리고 거기 밑에 지금 성취그림이 우리나라의 뭡니까? 인구 구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자,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초등교육과정 문제에서요, 최근 2014, 2015, 2016 내리 3년 동안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된 부분이 사회입니다. 사회. 근데 초특에서 초등교육과정에 사회과 문제를 가져다 쓸 때 이게 있으면 달라. 국어하고 그 사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국어 문제에서는 초등교육과정 단원에다가 시각과 청각을 덧붙여서 특수 문제의 전문성을 띄웠죠. 근데 사회 문제에서는 초특에서 문제가 초등교육 문제 갖다 써요. 갖다 쓰는데 변형을 합니다. 사회에서 변형할 때는 국어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이야. 수준을 낮춰줘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더 뭐랄까, 쉽게 답을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 봅시다. 사회. 사회 질문할 거야. 사회과의 영역. 자, 밀크. 선생님들 외국 사람 만나면 밀크 하면 안 돼요. 못 알아먹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미역. 알겠죠? 우리나라 말로 다 같이 해봐. 시작. 미역. 미역이라 해야 돼. 자, 미역. 머리도 미역 모양이고. 미역이 말해봐. 미역. 그 사회과의 영역을 말해보십시오. 그렇지. 일반사회 지리 역사. 자, 옆에 미역 친구들 다시 마. 자, 그럼 봐. 지금 일반사회가 있고 지리가 있고 뭐가 있을까? 역사. 이렇게 영역을 선생님들 나눠볼 수 있을까 없을까? 나눠볼 수 있죠. 그럼 생각해봐. 도대체 사회과 문제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많이 나온가? 2016 있죠? 2016년도 대비의 사회과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을까? 그렇지. 지리. 그러면 2015에서는 뭐가 나왔을까? 2015. 일반사회 나왔습니다. 이게 2015야. 그러면 2014 있습니까? 2014는 뭐 나왔을까? 문제 재밌어요. 일사하고 지리를 짬뽕한 겁니다. 그럼 이거야. 올해 지리 문제에서 뭐 나왔을까? 지도학습 나왔죠. 이 초특에서도 보면 선생님들 그 사회과 제가 지도도 총론 초특 보니까 기본교육과정에서 지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더라. 그럼 지도와 관련돼서 지도학습의 기본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 방위. 기후야, 기호야. 기호 그 다음에 축척 그 다음에 등고선 있습니까? 요게 올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올해 등고선 그리기 나왔었죠?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등고선 그리기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등고선이다 뭔지는 알고 있을까요? 같은 높이를 연결하는 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장에 갔을 때 실제로 등고선을 그리라 그러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일직선으로 그린 사람이 일직선 20m를 그냥 반드시 그어버립니다. 이 말이 이해한 사람은 기출을 본 사람이고
도대체 저게 왜 틀릴까라는 이상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참고하세요. 지금 요게 나왔어. 올해 그래서 등고선 자세히 나왔죠. 근데 오늘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뭐 또 나왔어요? 방해하고 기호도 나왔죠. 그럼 그 전에 객관식 문제일 때 뭐 나왔을까? 축척, 대추척하고 뭐하고? 소축척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생님들 물어보려면 또 이게 있어요. 지도와 관련지에 선생님들 이제 세계 지도가 있고 뭐가 있을까? 지구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만 나온 게 우리나라 전도 있을까 없을까? 전도 있겠죠. 요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게 많이 나왔었지. 초특에서도. 그 다음에 2015 있습니까? 2015에서 일반사회 파트에서 뭐 나왔을까? 일반사회에서요. 가족이 나왔습니다. 일반사회 가족. 선생님, 가족에는 무슨 가족이 있을까? 대가족일 거 뭐가 있어요? 그렇지. 핵가족이 있어, 핵가족. 그쵸? 그래서 대가족과 핵가족. 선생님, 이거야. 선생님, 요게 출제된 단원이 뭔지 아세요? 그렇지. 이게 사회변화와 우리 생활이야. 사회변화와 우리 생활. 이게 쓰면 가장 초등교육과에서 중요한 단원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럼 이게 있어. 2014 있습니까? 2014년도 문제는 뭐 나온지 아세요? 2014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거 두 개 뭐 했어? 짬뽕한 게 2014입니다. 그럼 2014 뭐 나왔냐면 이거야. 자연환경. 그럼 자연환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회에서는요, 3학년은 우리 고장의 자연환경을 공부합니다. 언니 고장 어디에요? 고장. 서울? 자신이 없어? 서울 어디서 살아요? 중랑구? 자신이 없구나. 그래서 자, 여기에 국회의원 누군가요? 이사 왔습니까? 최근에? 국회의원 누구? 이사 왔구나. 관심이 없던가? 이사 왔구나. 말하고 싶으면 해보십시오. 궁금하네 정말. 네? 애매해? 이민자 아니면 탈북자가 아니면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합시다. 밀크. 고향이 어디예요? 고장이? 충남 아산? 굉장히 시골이네. 자, 그럼 아산에 뭘 공부할까 우리가? 자연환경을 공부하겠지. 그럼 아산의 자연환경과 자연환경 공부할 때는 아산에 뭘 공부할까? 지형, 식생, 토양, 또 기후를 공부해. 기후. 그럼 자연환경에는 뭐가 있다? 지형, 그 다음에 토양, 식생, 기후가 있어. 특히 선생님들 뭐가 중요할까? 지형과 기후가 중요해. 그리고 이 당시에 또 뭐 물었냐면 지도 요소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2014에서 초등 특수에서 자연환경에는 지형과 뭐가 있다? 기후. 그럼 기후의 3요소가 뭐예요? 기후의 3요소. 기온, 강수량, 그 다음에 바람 물었잖아. 바람. 이해하시겠죠? 요 문제가 나왔었어. 그리고 이 당시에 지도가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또 뭐 나온지 아세요? 사회변화와 우리 생활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변화와 우리 생활에 나왔던 게 뭘까요? 옆 친구 얼굴을 봐. 옆 친구 얼굴. 소수자. 알겠죠? 그 당시에 소수자의 개념을 물었습니다. 무슨 학습으로? 개념학습으로. 그럼 봐. 굉장히 어떻게 됐든 선생님들 일반 초등 문제든 초특 문제든 뭐가 잘 나와? 사회변화와 우리 생활이 잘 나와요, 시험에. 그럼 사회변화와 우리 생활이 잘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선생님 소수자가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죠? 이때 나온 게 뭐로 나왔을까? 무슨 학습으로? 개념학습 있죠?
개념학습으로 이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교수학습명으로 봤을 때 이 부분들. 그리고 여기 있어 가족이 나왔을 때 그 지문을 분석하면 이거야. 다음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한다 이제? 양성평등에 대해서. 양성평등. 뭐에 대해서 한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합니다. 그럼 이게 있어. 사회변화와 우리 생활 있잖아요. 요 단어는 총 4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들이야. 그게 여기 부분이 나왔어. 알겠죠? 그 다음이 뭐냐면 성역할의 변화와 양성평등입니다. 요것은 성역할의 변화와 양성평등 사회는 자세히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보기에 지문에 언급이 되어 있었어.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소수자의 권리 보호야. 그러면 최근에 안 나온 게 뭘까? 세 번째 주제야. 세 번째 주제가 뭘까요? 우리나라 인구의 변화입니다. 뭐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변화. 선생님 이걸 알고 사회를 공부할 때는 가장 큰 틀이 뭔지 아세요? 여기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연환경이라고 그랬지. 그럼 자연환경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그렇죠. 인문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은 지형과 기후가 있잖아. 인문환경에는 뭐가 있을까? 자, 아산 브랜드 인문환경에는 뭐가 있어요? 친구 아니야? 자, 그 옆에 인문환경에는 크게 유적, 유물, 그냥 한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인문환경이 뭐냐면 이거야. 교육, 교통, 문화 이런 것들을 말해. 근데 인문환경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뭘까요? 어떤 거? 자, 대치동 크게 말해. 대치동 문화, 인구가 제일 잘 나옵니다. 알겠죠? 인구가 임용고사 제일 잘 나왔어요. 인구. 근데 최근 3년 동안에 뭐가 안 나왔을까? 인구가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사회변화 우리생활 파트에서 인구를 제시한 겁니다. 인구. 그러면서 우리 인구 문제 있죠. 우리나라 인구 문제. 그럼 사회과는 공부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거야. 3학년 1학기 첫 단원이 뭘까? 우리 고장이 뭘까요? 자연인문환경이야. 4학년은요. 우리 지역의 자연인문환경이야. 6학년 1학기는요. 우리 국토의 자연인문환경. 그 다음에 6학년 2학기에 뭐 나올까? 세계 여러 나라의 인문 자연환경.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사회과의 내용, 조직, 원칙 두 가지를 말해보십시오. 나선형, 그 다음에 환경학대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저출산, 그 다음에 그렇지, 고령화야. 자, 여기 부분이 기존 시험 문제 소수자가 뭔가. 소수자, 이게 지금 소수자가 궁금하면 어제 제가 가보고 참 놀랐는데 정말 많구나 우리나라에 이런 게. 이태원 가보면 소수자가 많다는 거 느껴지죠? 유라 가봤구나. 이태원을 뭐하러 갔어? 이태원 가보면 바가 굉장히 많죠? 무슨 바가 많습니까? 소수자 바? 그럼 바 이름이 소수자 바야? 주여. 성소수자 바? 그럼 바 이름이 성소수자 바. 이렇게 되어 있어. 이태원 안 가봤지? 이태원 가봤어? 정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 궁금하네. 내가 본 데는 다 트랜스젠더 바 있는데. 알겠죠? 뭐 같은 개념인데 재밌네 언니. 애인이 없는 일을 정확히 알겠어 내가. 이 성소수자 하면 참 무서운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지금은 그 프로가 없어졌는데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 보신 적 있나요? 그 ETV의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 지금 나이에는 재미가 없어요. 그 프로는 이제 결혼했을 때 보면 혼자 봐야 돼. 그 프로를 이 와이프랑 같이 보면 서로 의심합니다. 뭐야 이렇게. 근데 제가 그 드라마에서 가장 재미있게 봤던 게 이 소수자인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있죠. 시어머니의 관계인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정말 친해요. 여기도 같이 갑니다. 어느 날 봤더니 시어머니가 시아빠예요. 즉 수술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며느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 사람의 이 자기의 기존의 시어머니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시아버지인지 시어머니인지 헷갈려요, 이게.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결국 이혼을 합니다. 왜 이혼을 하냐면 자기 얘가 여자애예요. 자기 딸이. 근데 시어머니가 뭐 할까? 딸을 다 목욕시켰어, 지금까지. 근데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인 것 같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남편이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엄마라고 불러요. 그러면 문제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근데 남편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다가 어느 날 뭐라고 부를까? 아빠라고 불러요. 그걸 부인이 봐. 굉장히 무서운 현실입니다. 알겠죠? 속 남자친구 사귈 때 확인해 보십시오. 트랜스전더 혹시 있나 없나 보면서 이게 무서운 세상이야. 이게. 그렇다고 심각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혼자 사시고. 그럼 저출산 고령화 있죠? 그치? 여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그럼 사회과는 수업 모형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죠. 저출산의 원인이 뭘까요? 오늘 그거 연구해 봐야 돼. 저출산의 원인이 뭘까요? 이걸 그게 말해봐. 아주 좋아. 드디어 이제 수업에 적응이 됐어. 끝날 시간 되니까 적응했네. 자, 저출산의 원인.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다. 오케이? 그 뒤에 왜 애를 낳지 않을까, 여자들이? 그래,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자, 그 뒤에 언니, 왜 저출산이 될까요? 자, 2배속, 3배속 올라갑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인강 있는 사람 카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 키우기 힘든다, 뭐 직장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이미 이거에 대한 연구는 누가 끝냈을까? 사회학자가 끝냈지. 이걸 누구한테 경험시켜야 돼?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는 무슨 학습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 탐구 학습 맞죠? 그럼 이제 저출산 고령화죠. 그럼 고령화 사회야.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대책, 대안 있어야 돼. 대안. 그쵸? 아니 60 넘으면 선생님들 뭐 할까? 60 넘으면 교직 퇴직하고 나서 뭐 할까? 퇴직하고 보안관 해야지. 보안관 정말 재밌어요. 교직 퇴직하신 분들 학교를 절대 못 떠납니다. 학교 보안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안관 모르세요? 아, 모르구나. 아니, 서울에 보면 초등학교에 이런 얼굴인 사람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들어가요. 아저씨가 불러. 뭐하러 왔냐고. 우리 딸 데리러 왔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몇 학년 몇 반이에요? 이렇게. 그럼 목에 뭐 들고 가라고 그럴까? 그 임시 명찰 있죠? 그거 차고 있으면 들어가라고 그래요. 이게. 황당한 경우 많아요. 저희 딸 기다리면서 제가 학교 앞에서 한 20분 차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하필 그 시간에 순찰자가 돌아다녔어요. 나 정말 웃겼어. 경찰 2명이 떠들더라고. 예, 그랬으니까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우리 딸 기다려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딸이 아빠하고 뛰어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집에 갔지. 딸 안 나왔으면 꼬치꼬치 깨버리면 정말 뭐 할까? 열받을 거 아니야. 자, 여기 봤으면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학교 끝나면 또 보안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급식도 할 수도 있고, 알겠지? 끝까지 학교에서 버텨야지. 빨대 꼴고 이게. 그 대책 대안, 이런 대안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걸 뭐 할까? 선택도 해봐야 되고, 이런 대안에 대한 찬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쪽은 선생님들 무슨 수업 모형으로 접목할 수 있을까? 이쪽은. 고령화 있죠? 방금 제가 설명한 것은 어떤 식의 수업 모형 적용할 수 있어?
그렇지. 의사결정 수업 모형. 또 무슨 학습? 찬반. 그렇지. 논쟁 학습 있죠. 그걸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험 문제는 무슨 학습이었습니까? 탐구학습이었죠. 그럼 초특에서요. 탐구학습, 개념학습, 찬반 논쟁, 의사결정 있죠. 요것만 나온 게 아니라 초특 문제 보면 문제 해결 학습 있죠.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된 적 있죠. 초특 해설, 문제 해결. 그리고 선생님 이건 거의 비슷비슷한데 초특이 유난히 잘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건 말고 무슨 학습이 있을까? 현장학습, 체험학습,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 수업 있죠. 여기 초특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이게. 왜냐면 시장을 공부하면 정말 어디 가봐야 될까? 애들 데리고 시장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물건도 사보고 훔쳐보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먹어보고. 자, 선생님 그럼 이제 요게 사회과니까 굉장히 이 부분이 선생님들 중요하다는 거 느끼겠죠. 최근 3년 동안 계속 나왔으니까. 자, 근데 있어. 사회과는 요런 것들을 물을 때 항상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이걸 물을 때 항상 뭐가 따라갈까요? 사회과를 보는 관점과 관련된 게 따라가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회과를 보는 관점이란 건 뭐냐면 쉽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아까 누가 유물유적 말했지? 유물유적? 혹시 본인 고향에 유물유적 있나요? 아, 그러니까 뭐 고향이 어디예요? 에? 청주. 청주에 대표적인 유물유적 유물 뭐가 있습니까? 예, 유물유적지. 세계문화유산. 그래서 직지. 그래서 이 언니가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직지에 대해서. 그럼 이거야. 선생님이 1년 내내 사회시간에 뭔 수업하고 있을까?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은 뭐다? 직지야. 이렇게 수업하는 교사는 목표가 뭘까요? 우리 고장에 대한 정체감을 향상하는 거야. 시민성이야. 알겠죠? 아주 리액션 좋아. 아주 리액션. 언니 고향이 어디예요? 대전 어디 살아? 중구? 무슨 동? 문화동. 그냥 물어봤고. 자, 이 문화동의 최근의 문제가 뭐야? 선거했는데 뭐? 선거했는데 문제가 본인이 찍은 사람이 안 됐어? 이게 문제야? 몇 번 찍었는데? 몇 번? 선거 몇 번 찍었냐고? 말해도 돼. 내가 아닌데 뭐 괜찮지. 2번. 비밀선거야, 비밀. 알겠죠? 선생님 봐, 이제. 그러면 문화동의 문제는 이것 말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 예를 들면 주차 문제가 있어요. 그럼 1년 내내 우리 선생님은 사회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 주차 문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만 수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는 거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수업하는 교사는 뭘 강조할까? 의사결정력을 강조하겠죠. 그렇지?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교사는 왜 우리 지역에 신발 공장이 발달했을까? 그 원인을 계속 공부합니다. 이건 누가 이미 연구한 걸까요? 사회과학자. 그럼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어느 시간은 어떤 관점 문화유산 하다가 또 무엇? 그렇지. 의사결정력도 신장하다가 또는 뭘까? 탐구에서 신장하겠죠. 그래서 이게 사회과를 보는 관점 3가지와 항상 결부됩니다. 3가지가 뭘까? 첫 번째, 시민성 전달. 그 다음에 사회과학 모형. 그 다음에 그렇지, 반성적 탐구. 이건 대답을 잘하네. 이것만 했구나. 요 3가지에 2가지를 플러스하면 뭐가 있을까? 사회 비판 모형, 그 다음에 개인 발달 모형을 좀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게 사회과의 문제의 기본이에요. 요번 쌤들 초등 문제 사회과에서 지금 사회과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민주 시민이야. 그럼 민주 시민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본인들이 생각하는 민주시민이 뭐예요? 그냥 말해봐, 괜찮아. 본인들이 생각하는 민주시민. 자, 심각한데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시민은 뭡니까? 말해보십시오. 민주시민. 교사가 질문하면 대답하지 않고 버티는 시민. 우리가 말하는 민주시민은 이게 있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 관용, 양보와 타협, 대화,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습득해서 개인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쓰지 마십시오. 후에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사회 인류 발전에 기여한다. 여기 세 가지가 들어있어. 지식, 기능력, 가치, 태도. 그럼 이거야. 주로 시민성 전달은 가치, 태도에 초점이 더 많이 있어요. 사회학 지식은 뭘까요? 사회과학. 뭐요? 그 다음에 개인 사회적 문제의 합리적 해결은 뭐가 될까? 반성적 탐구입니다. 그래서 사회과의 궁극적인 목표하고도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회과를 공부하는 방법이야. 즉 정리하면 지식, 기능력, 가치, 태도 맞죠? 그럼 지금 요거 초특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하고 접목시키면 지식, 기능력, 가치, 태도 있잖아. 요거에다가 사회과의 평가 영역 세분화할 수 있지. 지식이 있고 기능력은 뭘 강조해? 탐구하고 의사 결정. 그 다음에 가치, 태도 있었죠. 그리고 지식 전에 하나 있잖아. 뭐 있을까? 무슨 영역? 맨 마지막에 실천 있어. 실천 있잖아. 실천. 그럼 1번에 뭐 나와야 돼? 기본생활 습관 형성에 중점을 두어라. 공부했어 안 했어요? 했었죠? 기억나세요? 기본적 사회 기술 영역 있잖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공부할 때 웬만하면 공통하면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치 영역을 공부해 놓은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럼 봐봐. 평가에서 분명히 의사결정력과 탐구 능력을 명시해 놨죠. 그러니까 수업 모형이 뭘 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탐구와 의사결정 학습을 잘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선생님들 문제를 제시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문제 봐봐. 문제 확인, 가설 설정, 탐색, 자료 수집 및 처리, 결론 및 일반화 있습니까? 자, 그럼 그 봐. 거기 탐색에서 탐구 계획 수립하기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탐구를 수행해 갈 것인가? 그리고 뭐 해야 될까? 결국은 그 다음 단계에 자료 수집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수집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럼 자료 수집. 자, 가설이 뭐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성 역할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뭘 수집해야 돼요?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출산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아니면 자녀 양육에 대한 질문조사란 말이 있습니까? 또 뭐 쓸 수 있을까? 여성의 취업률 변화에 따른 출산율 변화에 대한 자료. 여성의 취업률 변화에 따른 출산율 변화에 대한 자료. 아직까지 시험에서는요. 자료까지는 묻지 않고 단계를 묻고 교수학습 활동을 쓰라고 그랬죠. 근데 나온 문제는 더 자세히 나온다 그랬죠. 실제로 자료를 쓰라는 문제는 최근 중등 문제 스타일입니다. 직접 조사해야 될 자료를 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리고 문제 확인 봐봐. 자녀 없는 부부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는 결국은 뭐야?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사실 문제입니까? 가치 문제입니까? 가치? 그렇지.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탐구학습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문제 확인부터 결론 및 일반화 있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뭐의 과정이야? 탐구의 과정이고 마지막 탐구의 결과로서 일반화된 지식을 도출할 수 있어 없어? 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쌤 봐봐. 2번 문제에서 보면 본질의 세 가지 유형에서 뭐가 될까? 사회 과학 모형이 되겠죠. 그럼 사회 과학 모형의 목표가 뭐야?
꼬마 사회 과학자.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두 가지를 써야 돼. 두 가지. 두 가지를 쓰라는 건 뭘 쓰라는 걸까요? 두 가지. 그렇지. 탐구력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 지식을 쓰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탐구를 쓰면 그 결과로 선생님들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진짜 고령화. 그건 뭘 말합니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무엇? 7% 이상일 때. 그러면 고령화, 고령, 초고령 사회 다 암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구는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럼 지금 똑같은 인구인데 이것은 뭘로 물어본 거야? 탐구학습이지. 이걸 뭘로 잘 물어본다? 찬반 논쟁이나 의사결정 학습으로도 잘 물어봐. 그러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대안. 알겠죠? 대안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뭐 65세 뭐 노인들에게 뭐 무슨 정책을 펼친다. 여기서 찬성할래? 반대할래? 그럼 이 문제 속에는 가치가 개입돼 안 돼요? 가치가 개입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사회에서 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시했고, 자,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